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결정이 나올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헌재의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뭔가 헌재가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 이때 번복한다라는 것은 일단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보수 쪽이다,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정영실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천 재판관, 이렇게 이제 그 세 분이 계시는데, 요 세 분 가운데 지금까지 헌재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을 때 정상적인 궤도로 돌렸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영실 재판관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듣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영실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의 같은 거를 이제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영실 재판관은 딱히 별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지난 이제 그 3일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무슨 뭐 그냥 뭐 끝내버리겠다, 변론도 이제 끝내버리고 그냥 뭐 선고를 할 그런 기세였을 당시에, 그때 당시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삼아 가지고 그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이제 그게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선고를 연기를 시켰던 장본인도 정영실 재판관이 아니라 김복형 재판관이었다라고 해요. 김복현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 이제 그 심판의 그 변론 과정에서 별다른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수 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정현식 재판관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뭐 홍장원이 됐거나 아니면 또 뭐 곽종건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메모지가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조목조목 집어내 가지고 화제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정현식 재판관 아니었습니까? 정작 그런데 이제 헌재의 이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직접 이제 그 내부적으로 지적하고 고쳐 나갔던 사람은 정현식 재판관이 아니라 김복형 재판관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한창 재판관, 이분도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이제 그 들어오셨던 그런 분인데, 이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 그 내내, 뭐 내내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꽤 많이 이제 뭐라고 지적을 했었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되는 거냐? 실제로 헌재 재판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뭐 조한천 재판관이 이제 그 처음 오다 보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잘 몰라가지고 절차적인 거를 물어보나 보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절차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만을 사실 표현했던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보수 쪽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세 명 가운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뭐를 지적을 해왔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그 막판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론 기회라든지 변론의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시켜주지 않았죠. 한 사람당 이제 그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45분으로 제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뭐 초시계까지 동원해가지고 K 재판이다 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비아냥거림까지도 당했었던 게 헌재인데, 이 모습에 대해 가지고 김덕훈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구속 취소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복현 재판관과 조하천 재판관은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정현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산신령이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담이 듣고는 있다라고 해도 8명 가운데 제일 1빠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제 할 때 1빠따로 의견을 밝히는 사람, 자기의 결정을 밝히는 사람이 정현식 재판관 아닙니까? 그래서 1빠따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현식, 김복현, 조한찬 세 사람만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이 아예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 사람 정도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두 사람 정도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탄핵 자체가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각하와 기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근거 자체가 정현식, 김복현, 조한창 세 사람을 두고 지금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원래 탄핵 그 선고 날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처럼 이게 지금 깜깜무소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좋게 지금 시간이 뭐 한 2주가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봤을 때 11일, 14일이 걸렸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탄핵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더 많았잖아요. 관련돼 있는 뭐 혐의라고 해야 됩니까? 혐의가 이제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도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았어요. 사안도 되게 단순합니다. 계엄에 대한 얘기 그게 뭐 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변론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훨씬 짧게 했단 말이에요. 변론이 훨씬 짧게 걸렸다라고 한다면 선고 날짜도 훨씬 짧아야지 정상인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냐? 헌재 지금 구성원들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이거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영배 이제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만장일치 아니면은 탄핵을 인용시키는 그 결과를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그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그 네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표 자체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늦추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설득하고 있다. 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탄핵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 만장일치로 어떤 결정이 나와 있다라고 해도 그게 뭐 인용이 됐거나 기각이 됐거나 김복현 재판관과 조한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이 절차적인 문제가 봉합이 되고 있지 않아서 탄핵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무마시키기 위해서 선고문 자체를 뭐 이렇게 이제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를 쓸 텐데 근본적으로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이 상태에서 형사재판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1심, 2심, 3심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1심 같은 경우는 지기현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100% 이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지기현 판사 본인 스스로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렸는데 불법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확보가 된 증언이나 증거 같은 거를 어떻게 유죄의 근거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뭐 헌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야, 형사재판은 계속해가지고 무죄가 나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진짜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어 라고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야, 이거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정현식, 김복현, 조한창 세 사람이 분명히 탄핵 선고 날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5명의 사람과는 다른 마음을 분명히 세 사람이 가질 수가 있고 특히나 김복현 재판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있다. 지난 3일에도 김복현 재판관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걸로 인해 가지고 늦춰졌던 것처럼 조한창 재판관도 끊임없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문영배가 결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찢제명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법 연구의 종말을 가하는 날이 되겠죠. 분명히 저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상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